16번까지 풀이가 끝났습니다. 이제 17번을 풀어야 되는데요. 17번을 풀기 전에 읽은 것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단 읽었고요. 다섯 번째 문단 읽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단까지 읽었습니다. 여기만 읽고도 16번은 이렇게 답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읽었잖아요. 그럼 안 읽은 문단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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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 남은 문단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앞에서 쓰인 문단들은 이제 문제에서 안 나오고 남은 문단에서 이제 문제가 당연히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풀면서. 그리고 뒤에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17번 율곡의 관점에서 이화기, 아하, 이화기, 그리고 기억, 기억, 그리고 보기 문제가 19번에도 있고요. 21번에도 있습니다. 보기 문제 항상 잘 나오죠. 그리고 보기 문제는 맨날 어렵죠. 그리고 보기 문제는 맨 나중에 푸는 것이 좋습니다. 보기 문제의 출제 원리가 무엇이냐? 주어진 지문 위에 또 다른 추가 정보를 주어줬을 때 그것까지 해서 독해를 해서 이 문제를 정답을 맞추어라. 그것이 보기 문제를 내는 출제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보기 문제.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 다음 그것을 보기의 내용과 다시 결합해서 푸는 보기 문제가 있고요. 보기만 읽고도 풀리는 보기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즉, 보기 문제는 보기를 잘 읽으면 반은 넘게 맞출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보기 문제는 맨 나중으로 보고요. 17번부터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7번 율곡의 관점에서 이화기에 대해 설명하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화기 어디서 봤었죠? 여기 바로 있네요. 이화기.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화, 그 다음에 기질의 차이, 여기 기의 성질, 이와 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한 단락에는 한 내용만 나오는데 두 단락에 걸쳐서 지금 이와 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7번은 여기 두 단락을 읽으면 풀린다는 거겠죠.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1번 천재지변은 기의 현상으로서 여기에도 이가 더불어 존재한다. 천재지변은 기의 현상으로서 여기에도 이가 어떻게 더불어 존재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영론과 시기를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였는데 그 바탕은 만물을 이화기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다. 존재론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보고, 자, 이는 뭐다?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도 않고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 자, 그럼 기는 시간적 선후와 공간적 시작의 끝을 가지면서 아까 이랑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는 분명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기는 시간적 선후와 공간적 시작과 끝을 가진다고 하네요. 다음에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 자,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 더불어. 아까 더불어 봤는데 다시 봅시다.
천재지변은 기의 현상으로서 천재지변은 항상 변하죠. 여기에도 뭐가 있다고요? 이가 더불어 존재한다. 아까 더불어 봤죠. 그래서 17번 맞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번 이제 기는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라는 점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이와 대비된다. 이거 좀 이상한데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는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했더니 여기 맞는 거 이거 맞는데 기는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다. 기는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다. 근데 만물의 법칙은 누구한테가 있었죠? 이였는데 여긴 기라고 써져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땡.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어허,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3번 이제 어떻게 맞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제는 이에 속하지 않지만 이를 드러낼 수 있도록 다듬어줘야 할 대상이다. 법제. 자, 법제를 찾아봅시다. 쭉 봐도 여기에는 법제가 없고요. 계속 봐도 법제라는 글자는 보이지가 않네요. 다가 여기까지 넘어왔어요. 이가 여기도 있었네요. 법제 기억로 법제.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제이며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요 어진정치요 삼강이요 오른입니다 하고 뭐를 바꾼다? 법제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곧 이라 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륜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반전, 역적 뭐다?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다. 즉 뭐예요? 이 이를 구현하는 것은 뭐다? 법제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3번 법제는 이는 아니야. 이는 아니지만 이를 드러낼 수 있다. 구현할 수 있는 같은 뜻 다른 말 다듬 개혁 같은 뜻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4번을 동그라미 쳤네. 4번도 맞으니까요. 네, 그럼 4번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탁한 기질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일할 수 있는 선한 본성이 드러나게 할 수 있다. 탁한 기질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자,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탁한 기질 어디 있을까? 여기는 없어요. 여기 끝났으니까. 그럼 여기 그리고 여기서도 이미 썼어요. 이 단락을. 그럼 남은 단락 어디? 여기 안 봤죠? 그럼 여기 있다는 거겠죠. 자, 수영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구를 주장한다.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이통기구론은 성인과 일반인의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에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로 이어진다. 탁한 기질 아까 나왔었죠. 탁한 기질을 변화시켜 일할 수 있는 선한 본성이 드러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맞게 됩니다. 네, 탁한 기질을 정하는 성인, 선한 본성이 회복돼서 성인이 된다. 네, 이제 5번.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이를 갖지만 방금 읽었던 것 같은데?
서로 다른 기로 말미암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거 방금 읽었죠? 네.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일을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네,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까지 맞고요. 그래서 17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18번입니다. 기억에 관한 이해. 그럼 기억을 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사실 착한 문제. 여기만 보세요. 이 단어가 포함된 단락만 보시면 여러분은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수능에서 합법적으로 친절하게 알려준 문제입니다. 그럼 기억이 어디 있는지 봐야겠죠? 자, 기억은 여기 바로 맨 첫 번째 문장에 있습니다. 수기치인이 기억이었습니다. 수기치인. 그럼 여기 아까 읽었잖아요. 그거 바로 풀어볼까요? 기억. 자, 1번 이제 수기와 치인은 각각 이와 기의 정화를 통해 성인이 될 수 있음을 목표로 한다. 아, 이와 기를 정화한다? 정화하는 건 뭐뿐이었죠? 기만 정화했죠. 기만. 이는 아니었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이기지묘. 이기지묘 모르죠? 그럼 이기지묘를 찾아야 돼요. 수기와 치인의 상호 대립적이고 분리 가능한 특징을 설명해 준다. 자, 이기지묘가 있는 곳으로 갑시다. 이기지묘 어디 있었을까? 여기 있네요. 자, 율곡은 이처럼 서로 구별되면서 분리됨 없이 존재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뭐라 그랬다고요? 이기지묘라 그랬다. 한번 봅시다. 수기와 치인이었어요? 아니죠. 수기와 치인이 아니라 이와 기였죠. 그래서 이것도 2번도 틀렸습니다. 그럼 3번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 모두 천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자, 수기를 위한 수양론, 치인을 위한 경세론. 앞에 맞았어요. 여기까지 맞았죠. 뒤에 모두 천도의 실현. 천도의 실현은 뭐였죠? 천도와 합일되는 경지. 이게 천도를 실현한다는 거겠죠? 근데 이게 뭐였어요? 뭐를 통해서? 수기치인을 통해서 한다. 수기치인을 통해 천도를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다. 즉 뭐예요? 이 수기치인을 해서 모두 천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수기치인을 통해서 천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그럼 4번이 왜 틀렸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이통기국은 수기와 치인을 통해 성인이 지닌 기질적 병폐 극복이 가능함을 말해준다. 아하, 이통기국이 뭔지 이제 가야겠네요. 이통기국 어디 있을까요? 이통기국 여기 있다. 이통기국. 자, 수영론의 한 가지 아까 동일한 일을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통기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수기와 치인을 통해서 이걸 한다 그랬어요? 이거 못 봤죠? 아직 안 읽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율곡은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거경, 경전을 읽고 공부하며 시비를 분별하는 궁리,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역행을 기질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양 방법으로 제시한다. 기질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양 방법은 뭐다? 거경, 궁리, 역행이다. 수기와 치인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거경, 궁리, 역행을 통해서 했다고 하면 맞게 되는 선지가 되죠. 그래서 여기도 틀렸습니다. 자, 이제 5번. 수기와 치인을 위한 기질 변화의 방법으로는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독서와 공부를 통해 시비를 분별하는 역행이 있다. 역행이 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역행. 역행은 독서가 아닌데요?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게 역행이라고 적혀 있네요. 책을 읽는 건 궁리였습니다. 그래서 독서와 공부는 역행이 아니고요. 이거 뭐였다? 궁리였습니다. 그래서 5번도 땡. 48번까지 풀어보았습니다. 다음은 보기 문제인데, 보기 문제는 나중에 풀자 그랬죠? 보기가 아닌 문제가 아직 한 문제 더 있거든요. 자, 20번. 윗글에 나타난 7개 법제 기억론. 아까 이거 본 것 같은데, 법제 기억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곳으로 법제 기억록이 있는 곳으로 갑시다. 어디 있었을까 봤더니 여기 법제 기억론이 있네요. 아하, 그럼 여기를 읽으면 풀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 자, 보겠습니다. 윗글에 나타난 7개 법제 기억론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경세론의 실천으로서 법제 개혁을 주장한다. 자,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이게 기본 베이스라는 거죠. 경세론의 실천으로서 대사상가였던 동시에 탁월한 경세가였던 율곡은 많은 논술에서 법제 개혁을 펼쳤는데 이는 만원몽사에 잘 나타났다. 선조는 이는 빈드먹고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근래 하늘과 땅에 일어나는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었고 율곡이 그에 대해 답변을 옳은 것이 만원병사이다. 여기서 율곡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제이며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의 어진 정치의 성강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법제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곧 일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륜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뭔 얘기를 하고 있죠? 이가 뭐였죠? 이가 포함된 게 바로 이와 기, 이기론. 그러니까 이를 사용했다는 건 뭐예요? 결국 이기론을 바탕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세론을 실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 법제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이와 기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는 국왕에게 선왕의 법을 개혁할 것을 건의한다. 아하, 법제를 개혁할 것을 건의했다. 그건 맞는다. 그건 맞아요. 뒤에는 맞아. 근데 이 선왕, 이 선조가 이는 빈틈없고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아까 이가 만물의 법칙,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원리이다. 기는 변한다. 이는 안 변한다. 완전하다. 이거 맞는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잘못된 견해를 제시했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거니까요. 2번이 답이 됩니다. 땡. 답이 금방금방 나오네요. 3번은 그럼 왜 맞았냐? 조중성원의 조중성원 종중의 전통을 악용하는 이들에 의해 법제개혁이 가로막히는 경향을 비판한다. 이거는 확인한 적이 없어요. 조중성원 아직 못 봤어요. 조중성원의 단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중성원 읽은 데 없었는데, 그럼 또 찾으러 가야겠군요. 조중성원을 찾아라. 조중성원을 찾아라. 여기는 다 읽었었고요. 없으니까 조중성원, 여기 있다. 조중성원. 선왕들의 심혈을 기회로 만들고 오랜 시행으로 집중하여 영원토록 시행할 것으로 판정된 규범 조중성원이라고 불렀고 이는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왕도에 근접하였다고 여긴 것이다. 대전에 실린 규정은 조중성원으로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국왕이라고 해도 그것을 어길 수 없었다. 우리가 원하는 조중성원의 내용은 아니네요. 자, 그러면 안 읽었던
율곡의 법제 기억론은 조중성원을 번역하자는 것이 아니다. 자, 아직 그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그는 성종을 위한 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 법령이 여전히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은 실정을 지적하는 등 폐단에 있는 여러 법령들을 거론한다. 이런 법령들은 고수할 것이 아니라 바꾸어야만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우리가 찾던 내용이 드디어 나왔네요. 조중성원의 전통을 악용하는 이들에 의해 법제개혁이 가로막히는 경향을 비판한다. 여기 결국 조중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을 오래된 선왕의 범위라고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글에 대하여 그런 법령은 변하지 않아야 할 이해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적인 공박을 펼친 것이다. 누가? 율곡 이가. 그러니까 뭐야? 이 나쁜 법은 이라고 해서 안 고칠 게 아니라 고쳐야 된다. 이걸 주장하고 있죠. 이게 바로 법제 개혁론의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3번은 정확히 나와 있죠. 3 맞습니다. 4번. 삼강과 같은 불변적 가치를 거론하는 까닭은 결국 법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자, 아까 잘 설명해 줬었죠.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은 왕도요, 어진정치요, 삼강이요, 올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법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딱 여기서 이제 요약되어 있죠. 곧 이라 할 수 있는 왕도나 올인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하. 법제 개혁의 방향.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헌해야 된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주장하고 있죠. 자, 5번. 경국대전. 아하. 경국대전이 확정된 이후 연산군 때 제정된 악법들은 개혁 대상이 한다고 본다. 아까 읽었던 부분에 개혁하자고 하는 데가 있었죠. 여기 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법령이 여전히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있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고쳐야 된다. 이런 법령들은 고소할 것이 아니라 바꾸어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정확히.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네. 이렇게 20번까지 풀었고요. 이제 보기 문제 2문제 남았습니다. 보기 문제는 아까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보기를 정확히 먼저 읽자. 왜냐하면 보기는 이제 수능에서 지문을 제외하고 또 다른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정보를 주고 얼마나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의도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보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플라톤은 물질적이고 가변적인 사물들이 존재하는 현실 세계와 비물질적이고 불변적이고 완벽한 이데알이 존재하는 이상세계를 구분한다. 플라톤은 뭘 구분한다고요? 현실세계와 이상세계. 근데 현실세계는 어때? 물질적이고 가변적. 기가 떠오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물질적이고 불변적이고 완벽한 이데알이 존재하는 이상세계. 이랑 비슷한 것 같군요. 자, 이데아는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고, 또한 시간, 공간 제약을 받지 않지만, 이건 비슷한데, 마음속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상세계에서 영혼으로 존재하면서 이데아를 직접 접했던 인간은 태어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 과정 동안에서 그에 대한 기억 모두 상실한다. 물질의 한계로 인해 원인으로, 이게 원인이라는 거죠. 이데아의 완벽함이 현실 세계에서 똑같이 구현되진 않지만, 이거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데아를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 그것을 이 땅에서 구현해 내려 가정한다면 그만큼 좋은 국가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 통치자가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자 왕이다. 자, 여기 보기에서 뭘 알려줬죠? 현실 세계와 이데아가 있는 이상세계를 구분했습니다. 특히 거기서 이데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죠.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고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지만 마음속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 자, 그리고 보기를 보겠습니다. 율곡의 이와 예상했죠. 이와 플라톤의 이데아를 비교하고 있네요. 다 성인 철학자와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물질과 분리됨 없이 존재한다. 분리됨 없이 존재한다? 아하. 자, 이를 다시 가봅시다. 이는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치고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보았다.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실제로 더불어 존재한다. 그리고 이거는 이처럼 서로 분리됨 없이, 이거는 아니고요. 이미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에요. 존재하는, 내재하는, 안쪽에서 존재하는. 그런데 물질과 분리되어 있다고요? 물질과 분리되었다.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만물의 법칙이다. 만물의 하나로 동일한 일을, 만물에는 모든 게 다 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물질에 분리됐어요, 이가? 아니죠. 이는 물질과 분리됨이 없이가 아니라, 없죠. 잘못 봤네, 문제를. 물질과 분리됨이 없죠, 이는. 네, 분리됨 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너무 간단한데? 이데아는 뭐예요?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고, 그래서 달리 비교를 하고 있죠. 자, 2번.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플라톤의 달리예요? 달리 맞아요, 여기서? 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었나? 아니죠. 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역시 이도 받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여기 달리가 틀렸다. 가치였으면 맞았다. 3번. 율곡의 성인은 플라톤의 철학자원과 달리 수양보다는 기억에 의존하여 통치한다. 아니, 이게 기억에 의존하는 건 누구였어요? 철학자왕. 얘였지. 땡. 자, 4번.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존재하는 추상적 개념입니다. 추상적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 추상적 개념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 마찬가지로 추상적 개념이라 그래요. 이미 틀려버렸죠. 땡. 5번. 율곡이 생각하는 이상사회는 플라톤의 이상세계와 마찬가지로 현실세계에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라고 그랬나요? 아니죠. 똑같이 구현되지는 않지만 한계로 인해서 완벽하게 구현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구현될 수가 없다. 너무 쉬워. 완전하게 똑같이 안 돼서 땡.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 21번 보기 문제. 3점짜리. 두둥. 자, 숙종 25년 희양무사. 자, 숙종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숙종의 행동을 이해해야 됩니다. 희양무사 갑은 자신이 행차하는데 무례했다는 이유로 선비 을을 잡아 곤장을 쳐서 죽게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숙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보았으나 대신들은 형벌을 집행하다가 일어난 일이니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올렸다. 이에 숙종은 꾸짖었다. 그럼 왜 꾸짖었는지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경국대전은 역대 선언에 만들어 한결같이 시행해온 성스러운 규범이다. 결코 멋대로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왕에게 법을 잘못 적용하라고 하는가. 갑이 살아서 나가게 되면 무법에 들어가 된다. 여기서 숙종과 대신들은 아래의 규정들 가운데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해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신하들이 왜 반대했는지, 왜 사용 안 된다, 숙종은 왜 사용해야 된다, 이걸 이제 이해하는 문제예요. 여기는 이 가나다를 가지고요. 자, 가나다. 가 경국대전 대명료를 형법으로 적용한다. 나 관리가 형벌 집행을 남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곤장 백대 처하고 영구히 관리로 임명하지 않는다. 자, 경국대전에 이 내용이 있어요. 아까 죽이지 않는다 누가 했죠? 관리들, 이제 대신들이 올렸단 말이에요. 대신들은 이걸 본 거예요. 영구히 관리로, 그러니까 형벌 집행 중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상대방을 죽였다. 그러니까 100대 때리고 임명하지 않는 걸로 하자. 대신들은 이걸 본 거예요. 근데 다 대명률은 뭐라고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숙종은 이걸 본 거야. 아, 대명률을 형법인. 그러니까 대명률 보니까 사람 이렇게 죽였잖아. 그러니까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숙종. 자, 봅시다. 1번. 숙종은 갑의 행위에 달을 적용하는 것이 조중성을 존중하는 것이라 보고 있겠고. 맞죠? 달을 적용해야 되잖아. 대명률을 따라야 되잖아. 그래야 조중성을, 선조들이 정한 거를 어기는 게 아니는 거니까. 1번이 답이에요. 아니 뭐야, 이거 3조짜리 이렇게 씌워도 되나? 2번. 숙종은 완성된 지 20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경국대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했죠. 달을 적용하라고 그랬잖아. 3번. 숙종이 대명률의 규정인 달을 적용하는 것은 대전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따르는 대전, 뭐야 이거. 4. 숙종이 나의 적용을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나가 양법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양법미, 이거 본 적이 없습니다. 보러 갑시다. 양법미. 봤네요. 꾸준한 정년을 거쳐 대전에 오른 규정을 양법미라 하였다. 백성들에게 항구히 시행할 만한 아름다운 규범이라는 의미이다. 양법미라고 생각 안 했나? 양법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경국대전에 있는데? 아니죠. 될 수도 있는데 대명률을 따르는 게 더 우선이다 라고 판단한 거죠. 자, 5번. 숙종은 선왕의 법을 적용하는 대신들의 방식에는 불만이지만 갑의 행위가 정당한 형벌 집행을 보는데 동의했다? 아니죠. 이는 숙종은 이걸 본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죽였다고 본 거죠.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죠. 그래서 X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풀이가 끝났습니다. 어때요? 빨리 풀린 것 같나요? 문제풀이를 빠르게 한다. 이를 빠르게 하는 것은 뭐다? 단어를 가지고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문장 똑같은 뜻을 가진 다른 말을 찾아내는 것이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기 문제는 어떻게 푼다? 보기를 최대한 잘 읽고 보기에서 최대한 정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꼼꼼히 읽는 것은 기본이겠죠? 이렇게 문제풀이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